2019년 8월 22일 인도 뭄바이의 한 작은 방에서 13살 소년이 유튜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세계는 큰 재난을 겪을 것입니다. 피해는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절정에 달할 것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당시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고 전 세계는 팬데믹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읽는 베다 점성술의 천재. 그가 남긴 예언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고 이제 전 세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근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아시아 어딘가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만 해협이 있고 그 파장은 대한민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비냐 아난드가 처음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예언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행성의 정렬을 통해 미래를 읽어내는 베다 점성술사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도에 전해져 내려온 신비의 학문. 그는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현대의 재앙들을 정확히 예측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그는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정렬하는 시기에 강력한 바이러스가 한 번 더 출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그의 말처럼 델타 변이가 세계를 강타했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예언은 시기까지 정확했습니다. 2021년 초 그가 남긴 말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수성이 일직선으로 정렬합니다. 경제 공황과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의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전 세계적인 식량난, 나스닥 지수의 폭락, 그의 예언은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 그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곰과 독수리가 작은 땅을 두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곰은 러시아를,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가상화폐 폭락, 제주도 지진, 중국 양쯔강 홍수까지 그가 말한 것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억지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그가 새로운 예언을 올릴 때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합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22년 입을 열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9년 사이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쟁은 동쪽의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두 개의 용이 마주보는 곳에서 불이 붙을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말한 동쪽의 바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점성술사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만 해협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마주보고 있는 그 좁은 해협. 바로 그곳이 다음 전쟁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줄곧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홍콩의 한 싱크탱크가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안 위험지수가 7.12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1950년대 양안 군사 대치 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는 이미 평화적 해결의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600대가 넘는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10월 초에만 150여 대가 진입했죠.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침공 시뮬레이션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군이 이미 대만 봉쇄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습 포위망 구축 해상 봉쇄, 사이버 고립화까지 5단계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실행될 시기로 전문가들은 2027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2027년일까요? 그 해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는 사연임을 원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부신 업적이 필요합니다. 대만 통일보다 더 완벽한 업적이 있을까요? 게다가 2027년은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이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시기입니다. 중국이 볼 때 완벽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 이 시기를 읽어냈던 것일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단지 시기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전쟁의 방식까지 암시했습니다. 전쟁은 빠를 것입니다. 번개처럼 시작되어 폭풍처럼 끝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남긴 이 말은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전쟁의 양상은 중국군의 실제 전략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장기간 봉쇄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개입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대신 중국은 단기 강습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해협을 건너 상륙에 성공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중국군의 핵심 전략입니다. 한 중국 군사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교두보만 확보하면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도착하더라도 이미 땅에 자리 잡은 중국군을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속도에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최근 130km가 넘는 대만 해협을 건너기 위해 중국이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 병력을 여객기와 선박으로 점진적으로 잠입시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현실화된다면 대만은 중국의 해공군뿐만 아니라 이미 도심에 스며든 중국 육군과도 싸워야 합니다. 방어 난도는 극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것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전쟁은 안에서 시작되고 밖에서 끝납니다. 그가 남긴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혹시 내부 침투를 암시한 것일까요? 더 섬뜩한 것은 그가 전쟁의 확산을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불은 한 곳에서 타오르지만 연기는 사방으로 퍼집니다. 멀리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연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대만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즉각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미국은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미군 병력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이 대만으로 투입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중국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북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만 침공과 동시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조장한다면 주한미군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대만을 돕기 위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한 중국 전략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대만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통해 한반도를 묶어둘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 막대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했습니다. 자체 비축 물자는 바닥난 상태입니다. 독자적인 남침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북한은 중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상교통로 차단입니다. 대만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선박이 오가는 주요 해상교통로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남중국해를 봉쇄한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수송로가 막힙니다. 원유, LNG, 석탄 모두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대만 해협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경고했습니다. 대만을 점령한 중국이 작정하고 해협을 차단하면 한국의 기반 산업은 3개월 만에 고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수출도 막힙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이것은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것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는 한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의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만 전쟁이 발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전할 것인가? 중립을 지킬 것인가?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압박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대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우리의 동맹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일까요? 한 안보 전문가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북한을 공격해야 합니다. 양안 전쟁이 터지는 순간이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이 북한을 제압한다면 중국은 양면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립을 지킨다면요? 그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참전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거부하면 한미동맹은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설 것인가 중립을 지키며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는 있을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일까요? 아니면 생존의 문제인 것일까요? 아비냐 아난드는 점성술로 미래를 봅니다. 그렇다면 행성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의 예언을 뒷받침하는 천문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베다 점성술에서 화성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토성은 제약과 시련을 의미하죠. 2022년부터 화성과 토성이 반복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 시기에 세계적인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는 더욱 강력한 행성 정렬이 일어납니다. 화성, 토성, 목성이 특정 위치에서 만나는 시기입니다. 점성술에서 이것은 매우 불길한 조짐입니다. 전쟁, 경제, 붕괴, 자연재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행성들의 움직임은 우리 카르마의 지도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쌓아온 업보가 폭발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말이지만 그의 예언들이 계속 적중하면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성술을 믿지는 않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행성의 주기와 인류 역사의 큰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큰 전쟁들은 특정 천문 현상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의 시작 모두 행성들의 특별한 정렬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주적 질서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비냐 아난드는 확신합니다. 2027년은 피할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비냐 아난드만 이 전쟁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여러 예언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는 20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지역들이 잔혹한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다. 그녀의 예언은 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계대전이라는 큰 틀에서 아비냐 아난드와 일치합니다. 16세기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도 2025년을 두고 경고했습니다. 고대 전염병은 적보다 심할 것이다. 유럽이 잔혹한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그가 말한 전쟁은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번지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점성술사 쿠샬 쿠마르는 2024년 6월을 3차 세계대전 시작일로 지목했습니다. 비록 그 날짜는 빗나갔지만 그가 언급한 긴장지역은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할 것이다. 세르비아의 예언가 미타르 타라비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전쟁은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다. 큰 나라들이 작은 땅을 두고 싸울 것이다. 그가 말한 동쪽과 작은 땅은 대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국의 탄어 스님 역시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는 전쟁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난다. 그가 본 전쟁은 남북전쟁일까요? 아니면 양안전쟁의 여파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본 걸까요?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비냐 아난드는 군사적 충돌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제 전쟁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전쟁은 총성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숫자로 시작됩니다. 2022년 그는 예언했습니다. 화성과 토성이 만나는 시기에 전 세계 경제가 1년 내 크게 격동할 것입니다.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화폐 가치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2022년부터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또한 가상화폐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땅 위에 없는 돈은 하늘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최고점에서 70% 이상 폭락했고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전쟁은 군사전쟁만큼이나 파괴적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총알은 몸을 관통하지만 경제 붕괴는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미래를 잃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진짜 전쟁입니다.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 이상을 담당합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전쟁터가 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모든 것이 멈춥니다. 현대 문명은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경고했습니다. 대만 전쟁은 곧 글로벌 경제 대공황을 의미합니다.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대만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한국 반도체 산업도 무너집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신적 준비입니다.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은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물질적 준비입니다. 비상식량 식수의약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상 봉쇄가 일어나면 수입이 끊깁니다. 최소 3개월치 생필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준비입니다. 전쟁이 나면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현금과 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외화 보유가 중요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보 준비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SNS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다섯째, 공동체 준비입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족, 이웃과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가짐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패닉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는 살아남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후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믿을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의 예언이 빗나간다면 다행입니다. 준비한 것들은 나중에 쓰면 됩니다. 하지만 예언이 맞는다면요.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은 항상 예고 없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을 뿐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전 유럽은 평화로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 사람들은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대만 해협에서는 매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날아다니고 군함이 해협을 오갑니다. 대만은 군사훈련을 2배로 늘렸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본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2027년 우리는 정말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을까요? 행성들의 정렬은 정말 인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것, 그리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비냐 아난드가 남긴 한 문장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별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별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평화로운 일상입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폭풍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행성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전쟁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